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고객을 유혹하는 마케팅 글쓰기입니다. 저자는 송숙희 작가님이고요. 부제는 한 달 30일이면 나도 마케팅의 달인이 된다, 이런 부제로 되어 있거든요. 송숙희 작가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분이신데, 제가 전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작가님의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주에 와가지고 특강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몸담았던 리더스 클럽에 와서 특강도 해주셨는데, 책 쓰기의 달인, 그리고 글쓰기에 어떻게 보면 산업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멋진 분,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업계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할 정도로 하면 이쪽 분야에는, 글쓰기 쪽에는 최고의 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 쪽에 살면 열정적으로 하면 책쓰기 쪽이나 아니면 글쓰기 쪽에 강의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마케팅 라이터라고도 하시고 퍼스널 마케팅 코치를 표방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또한 지은 책으로는 고객을 사로잡는 한마디랄지, 좋아하는 일로 평생 현역되는 인포프레너, 책 쓰기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읽고 생각하고 쓰는 동안 워딩 파워, 당신의 책을 가져라, 동의되는 글쓰기, 이런 다수에 열면 아마도 한 20권 정도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글쓰기는 글쓰기인데 마케팅 측면의 글쓰기.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 많이 쓰는 건 아니더라도 적게 쓸지라도 그러면 뭔가 고객을 유혹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쪽의 어떤 글쓰기에 한정돼 가지고 이 책은 포커싱을 둔 것 같아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마케팅 글쓰기를 하기 이전에 훈련에 의한 선행학습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1단계는 글을 쓰려면 그냥 글이 아니라 뭔가 고객을 유혹하는 마케팅 측면에서 글쓰기를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독자의 눈에 띄게 만드는 게 중요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흥미를 느끼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읽면 그것을 주의를 끌고 흥미를 자극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물섬의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그런 작가인데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작가님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팔며 생계를 꾸려간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송숙희 작가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쓰며 생계를 꾸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케팅 글쓰기의 작가 송숙희, 이렇게 표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쓰며 생계를 꾸려간다, 이러면. 그러니까 쓰는 것이 열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무기다, 열면.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열면 어떻게 보면 글쓰기다, 열면. 그런데 글쓰기인데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마케팅 측면의 글쓰기다, 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책에 이제 이렇게 쭉 내용을, 이게 어떻게 보면 부제가 아까 나와 있듯이 30일이면 나도 마케팅 달인이 된다, 열면. 그러니까 뭔가 초점을 맞추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열면. 그냥 막연하게 쓰지 말고 뭔가 사람들을 향해서 써라, 그냥. 사람들이 어떤 그런 뭔가를 구매 욕구를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요구나 아니면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알면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보니까 생텍쥐베리의 사례를 언급한 게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배를 짓고 싶으면 둥둥둥 북을 쳐서 사람을 모으지 말고 바다로 향한 강렬한 그리움을 일깨워줘라.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책 속에서 많이 이제 봤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해가지고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들을 뭔가 이렇게 건드려주는 게 중요하다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관련돼 가지고 성숙기 작가가 푸른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상대를 움직이려면 설득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설득의 기술을 익힌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살면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저절로 일부러 내가 설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알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예요. 고객을 설득하려 들지 마라. 다만 그를 유혹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 것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성숙기 작가님의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이 책 속에서 이제 마케팅 글쓰기의 절대 법칙이 뭐냐면 WIFM이라고 해갖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도대체 WIFM이 뭐냐? 근데 이것은 What's in it for me, 이게 이제 페이지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뭔가 내가 글을 썼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독자들은, 고객들은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게 뭔데?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게 뭔데? 이걸 항상 독자들은, 고객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WIFM을 항상 생각을 하고 알면 글을 써라 알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이 뭐냐면 무엇이 내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득을 줄 건지, 어떤 이로움을 줄 건지,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알면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라 알면 이게 마케팅 글쓰기의 핵심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페이지 41페이지에 있는 이분의 이제 이렇게 작가님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그런 거예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가를 살피기보다는 내 기준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권한 적이 많지 않은가. 뭔가를 팔 때는 행여라도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면서 고객을 설득하려 들지 말자. 그를 유혹하는 결정적인 도화선은 그가 꿈에서라도 원하는 것, 잠재적으로 갈망하는 그 무엇이다. WIFM, 그것을 찾아내어 그를 유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책에 이제 그런 사례가 나와요. 이분이 성숙기 작가님이 이렇게 휴가 중이었는데 메일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메일이 왔냐면 군부대에서 알면 이렇게 강연 요청 메일이 왔는데 대부분 이제 그 글을 보고 알면 내가 휴가 중인데 그걸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만약에 그런 입장에서 그 군부대에서 이제 그렇게 만약에 제안이 왔다고 한다면 안 갔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뭐 장교들의 글쓰기 능력 함양을 위해 특강을 해달라. 아니면 뭐 우리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우리 작가님이 와서 이렇게 강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안 갔을 거래요. 근데 이 장교가 어떤 글을 썼냐면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 설면 글을 쓴 거예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당신의 책을 참 잘 읽었습니다. 주위 사람에게 당신 책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육성으로 직접 글쓰기에 대해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이 장교가 성숙기 작가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휴가 중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마도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어떤 나를 생각하는 나에 대해 초점을 맞춘 그런 측면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아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숙기 작가님이 휴가 중에도 그 군부대에 가지고 강의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글을 쓸 때는 뭐냐면 그래서 내게 돌아오는 게 뭔데 무엇이 내게 어떤 이득을 주는가 하면 그 생각을 항상 열면 하라는 얘기예요. WIFM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때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이제 보면 FAB라는 게 나오거든요. FAB.
문장을 쓸 때 이런 공식을 활용하면 좋겠다면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특징 F는 뭐냐면 피처거든. 피처 특성이 뭐냐 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A는 뭐냐면 어드밴티지 그 제품의 예를 들면 장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점은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나에게 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 거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딤체 냉장고라고 하면 특징은 저온, 고온 두 가지 숙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한겨울에 김치 맛이 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면 그 FAB잖아요. B는 베니핏이거든요. 베니핏은 뭐냐면 김장독을 묻을 수 없는 아파트 주민에게 좋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특정해서 알면.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글을 쓸 때는 마케팅 글쓰기의 핵심이 뭐냐면 특징, 그 다음에 장점, 어드밴티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면 베니핏, 이점, 그것을 명확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면 그것을 보고 알면 감동을 할 거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면 파는 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상품의 장점은 무엇인가 알면 그리고 그러면서 알면 명확하게 알면 당신이 파는 서비스에서 고객이 결코 뿌리칠 수 없는 구매 조건은 뭐냐.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면 하면서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고객을 유혹하는 마케팅 글쓰기 여러분에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